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산업번 한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질문을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가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바꿨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그러니까 학과제가 폐지가 되고 계열별로 이제 처음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교수나 학생 측에서 그런 베이스가 무너진다 해서 다시 학교가 수정을 한 게 이제 전공별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학과제와 전공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몰라서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그러면 전공제가 돼도 베이스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수업은 강의가 너무 질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는 강의가 폐강이 된다던가 수명 미만이라서 그런 폐해 같은 거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인원 감축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과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학교가 그럼 학과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과제하고 전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울대 사례를 든 건 뭐냐면 전공이나 학과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즉 기초적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거기서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가는 방향이고요. 전공제라는 건 학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년마다 하나씩 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되면 하나에서 2개가 없어집니다. 120%로 가면. 그러면 4년에서 6년 정도가 되면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경쟁력이, 본부에서 얘기하는 취업률이나 이런 것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생의 선택을 못 받는 과들은 없어집니다. 즉 최대 6개에서 최소 3개 정도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없어지는 인원을 새로운 과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단대로 넘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즉 연합전공, 이중전공제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강의실과 상당수의 교수와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은 불보듯 뻔하게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은 학과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질 좋은 교육이 되느냐? 물론 새로운 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학과를 축소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논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박기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나면 학과가 폐지되기 시작하고 교수들이 어떤 학과 시스템에서 움직이지 않고 반대 쪽에 다 몰려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수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율적인 자유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직원처럼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우리가 만들어온 중세 이후에 만들어온 대학의 본질이 그렇게 과연 돼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에 취업이 안 되는 과가 다시 취업하면 또 그걸 만들고, 그런 어떤 취업에 의한 선택과 버림이라는 것을 저희가 과연 택해야 되는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순수하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서울대가 있고요. 고려대가 올해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도 사회과학 계열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폐지합니다. 올해. 네. 모든 대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중앙대는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려면 많은 고민이 들어가고 세세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과목을 개설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말로 오랜 동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거기에 합의되는 과정에서 뭐 불만도 있겠지만 들어주는 것이 더디게 가지만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제 일방적인 질문 답변 시간이 아닌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교수님들 언제든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할 만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수를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정교수를 특히 정교수를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저 정교수 된 지 한 7년 됐거든요. 이 철밥통이에요. 나 65세 될 때까지 아무도 못 쫓아냅니다. 진짜 철밥통이죠. 그런데 왜 대학에서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부터 미국이 이 정교수를 철밥통으로 하겠느냐. 이제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임 강사 시절에 논문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갖고 조교수가 됩니다. 조교수가 돼서 5년 있다가 심사를 받아서 부교수가 돼요. 부교수 6년 동안 심사를 받아서 정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합해서 11년 동안 매번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교수가 됐는데 정교수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동안 공부 그만큼 했으면 이제 너 혼자 공부해봐라. 네가 진짜 사회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사회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연구해라. 그리고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어라. 당신의 그 평생을 보장해 줄 테니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해봤으니 이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학문의 토대를 위해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을 연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기업에서는요, 돈 안 되는 거는 연구 안 합니다. 돈 안 되는 거 누가 연구하느냐? 대학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무너지면 그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때는요, 연구 업적 수,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숫자가 안 차면 자기 탈락이 되니까. 그런데 숫자 많이 썼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당신의 인격을 믿으니 당신이 수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걸 연구해 보시오. 당신 인격을 믿겠어. 이 뜻입니다. 정교수가. 그런데 그래서 교수는 좀 자유로워야 돼요. 영혼이 자유로워야 자기의 창조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연구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를 경쟁을 시키고 교수가 학생이 부족해서 학생을 쫓아다니게 되면 대학의 학문의 자유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교수가 되고 나면 좀 느슨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느슨하게 길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버려지고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이 수천 년 동안 유럽에서 2000년 동안 대학이 이런 시스템을 가져온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